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 공동 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말자라고 나오고 있고, 심지어 중국 총리를 만나는 일정 가지고도 이 오찬을 하려 했는데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을 초청해 놓고 오찬도 거부하고 있고요. 중국은 애초부터 공동 성명도 낼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한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공동 성명을 안 한다라고 애초부터 정해놨다는 겁니다. 아니, 양국 간에 만나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서 그걸 갖다가 서로 공통적인 분모를 찾는 것이 외교인데, 저거 주장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공동성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2인자지만은 사실상 2인자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와 문 대통령이 15일 이제 오찬을 하기로 이렇게 회담을 잡고 있었는데, 리커창이 애초 이 계획했던 오찬 면담을 늦은 오후로 연기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국빈 방문에 격도 맞지 않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커창하고는 필리핀은 시진핑이 안 갔죠. 필리핀에서 열린 이 아시안 회의에는요. 그래서 리커창하고 회담을 했는데 오찬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깊은 대화를 하길 원했는데, 중국 측은 너댓이 이후로 늦은 오후 면담을 잡아줬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다른 일정들도 다 펑크가 나서 밀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16일에는 중경 충칭에 가서 천민을 서기하고 만난다는데요. 말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닙니까? 그냥 안 만나면요, 밥 먹자고 했는데 국빈 불러갖고 그 나라의 1인자도 아니고 총리가 그걸 벤치를 놓으면 그야말로 나도 하기 싫다라고 같이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정말 구질구질해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본인 체면이 아니라요, 국민이나 국가의 체면을 좀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CC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도 기가 찹니다. CCTV면 중국의 KBS 같은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영방송과 중국에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것은 중국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오기 전에 중국에다 내놓을 선물이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CCTV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중 양국은 10월 31일 발표문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으로요, 10월 31일 협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뭐라 했습니까? 중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합의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확정해라는데, 중국에 가서 한 건 아니지만 CCTV에다 대고 산불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내가 합의해 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산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라면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이해를 이룬 것이 10월 31일 양국 간 합의다라면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 사드에 대해 이런 시스템을, 사드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사드를 도입 결정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을 되새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이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을 비핵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왜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입니까? 한국 할 말만 해야지요. 자기가 미국에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받아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다. 이런 말을 중국의 CCTV한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한미관계의 위해가 요인인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오직 핵 하나를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말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진핑이요, 문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하는 13일 날 시진핑은 이 난징에 있는, 한마디로 난징 학살 80주년 기념 행사에 간다고 베이징을 비워버린다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국빈으로 중국에 갔으면 공항에도 중요 인물이 마중을 놓고, 또 그날 저녁 때쯤에는 이 중국이 천안문이든 어디든 불러서 공식적인 시진핑 주최 만찬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시진핑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국빈으로 가서 13일 날 뭐 합니까? 그날 저녁에는 누구하고 밥 먹어요? 그러고는 14일 날 이제 시진핑 만나고, 15일 날은 리커창 만나려 했는데 리커창이 또 저녁으로 늦은 오후로 약속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15일 날 오전과 오후에는 또 뭘 합니까? 그리고 16일 날은 저 변두리에 가서 천민을 만납니다. 뭐 하려고 중국을 이렇게 길게 가서 이 망신을 자초하자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13일, 14, 15, 16 중에서 13일 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15일 날 늦은 오후까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16일 날은 저 변두리 갑니다. 뭐 하려고 3박 4일 가가지고 이 망신을 자초하냐는 거죠. 해마다 이 난징에서 기념식을 해왔는데 올해는 80주년이라가 행사 규모를 좀 확대했다는데요. 자, 그래서 외교 사절들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인 일본의 난징 대학살을 한 일본 외교 사절도 불렀대요. 자, 시진핑은 3년 전에 한 번을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시진핑이 베이징에 13일 없으니까 일정에도 차질이 생겨서 정상회담과 공식 환영 행사, 만찬 등 이 시진핑과 만나는 모든 일정은 14일 오후부터 이루어지는 걸로 조율이 됐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13일 날 중국에 가서, 자, 13일 날부터 14일 날 오전까지 거의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혼자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시진핑하고 회담하고 밥 먹고 공동 기자회견이나 발표도 하지 않고 끝나고 15일 날은 오전에도 아무것도 없고 15일 날 오후에도 늦은 오후에 리커창이 만나주고 16일 날은 칭칭 갔다가 한국 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국가적 망신을 한국의 대통령이 자초합니까? 이럴 바에야 1박 2일로 갔다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1박 2일로 가서 회담하는 날 아침에 갔다가 그리고 시진핑하고 회담하고 밥 먹고 다음날 리커창 만나고 와버리든지 늦은 오후로 빼버리면 그냥 다음날 바로 와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죠. 안 그러면 당일치기로 하든가 전용기로 가니까 베이징까지 2시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왜 개망신을 당하는 이런 중국 순방을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사람 불러서 망신시킬 때 비워버리고 밀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저 건성을 옛날부터 있었지요. 사절이 오면 뺑뺑이 돌리고요. 조선에서 중국 황제한테 조선 왕의 책봉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가면요, 중국의 황제라는 인간이 만나주지도 않고 맨날 며칠을 뺑뺑이 돌리면서 무릎 꿇고, 예? 아주 그냥 속이 타들어갈 때쯤 선심 쓰는 척하고 했던 짓거리가 과거에 한국과 중국 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가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한중 싱크탱크 포럼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포럼에서요, 한반도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결 없이 한중 관계 회복은 없다라고 중국 인민외교학회 부회장이 베이징에서 11일 열린 한중 미래발전 싱크탱크 고위급 포럼 모임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중 관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적인 행사였는데요. 여기서 중국 관계자들은 사드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정부와 민간이 따로 없지요. 그래서 중국의 이 웨이 부회장은 황구시보가 지난달 제기한 삼중 일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3불 1안에 약속을 해서 한중관계 개선 기초가 마련됐는데, 즉 3불은 사드 MD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1한은 사드 사용 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3불만 이야기했지 1안은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중국이 저거 마음대로 1안을 추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다른 참석자들도 한국이 저거 마음대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드를 작년에 7월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한이 핵 ICBM을 완성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가서 뭔 일이 생길 건지 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속도 없이요, 참말 이 진짜 사람이요, 굶어 죽어도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데 이 속도 없는 정권은 방중 경제사절단이라고 역대 최대 규모로 260명의 경제사절단을 중국에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바짝 어른 재벌 회장들이 다 포함되어서 뭐 한중 간의 투자 문제를 협의하고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뭔 죄가 있었어요? 기업들이 방패막이로 중국에 이렇게 끌려갑니까? 근데 가봤자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국은요, 너가 그것들 데리고 와봤자 우리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참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씨가요, 방중에 맞춰서 중국 SNS에 시를 낭송한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시 낭송 사이트인 웨이니두스, 즉 너를 위해 시를 읽는다라는 사이트에 김정숙 씨가 내일 오후 10시에 거기 중국 현지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낭송할 거라고 합니다. 이 시 낭송은 중국의 웨이보 등 SNS에도 다 공개된다는데요. 여기에는 바둑기사 이창호, 도종환 장관, 고은 시인도 참가한다는데, 방문객이란 시의 첫 구절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하는데 중국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스로운 일이다. 과거하고 미래하고 현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한 사람이 와봤자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참 창피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